안녕하세요. 홈스쿨데디입니다. 얼마 전에는 저 아는 분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도발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의 돈을 빼앗지 말라.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학생들이 목표의식 없이 공부하는 거, 또 대학 졸업하고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거, 또 결혼할 때 큼지막한 혼수를 기대하는 거, 이게 모두 부모님 돈을 빼앗는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생각을 해봤는데 따져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40대에서 60대 사이 부모들, 저를 포함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부모님도 모시고 또 자녀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부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성장해서 제때 독립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섬뜩해지는 거예요. 얼른 우리 새아들 독립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5살 이상의 자녀를 둔 40대에서 60대 사이 부모들 262명에게 물어봤대요. 대학을 졸업했거나 또는 취업을 했거나 또는 결혼을 했거나 이런 자녀들 지금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또 같이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 몇 퍼센트 정도가 나이가 꽉 찬 자녀들을 여전히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을까요? 보기 1번 30%, 보기 2번 40%, 보기 3번 50%. 성인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거, 이거 전 세계적인 트렌드랍니다. 2016년에 EU, 유럽연합 28개국에서 25살부터 34살 사이 젊은이들의 25%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산다고 해서 이들을 캥거루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공부 등을 이유로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부메랑 키즈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 정도다 보니까 이 부모들의 마음 고생이 크죠. 그러다 보면 급기야 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018년 5월 뉴욕의 마크 로톤도 부부는 아들 마이클을 상대로 강제 퇴고 소송을 했답니다. 아들 마이클은 대학을 중퇴하고 전자제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됐었고요. 또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산 지가 거의 8년이 다 돼간답니다. 6월이면 만 31세가 되는 아들에게 부모는 2월부터 계속해서 내용 증명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인즉슨 1,100불, 그러니까 약 한 120만 원을 줄 테니 방을 구해서 나가 살아라. 그리고 이후에 너가 일자리를 구해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 방을 유지하면 되지 않겠냐. 2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내겠다.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12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죠. 독립하기에. 하지만 미국은 젊은이들이 대체로 이제 월세로 살고 또 매달 벌어서 그 월세를 갚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1,100불이면 일단은 독립할 수 있는 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8년째 부양을 해줬으니 아들이 나갔어야 하겠죠. 하지만 아들은 나가기 싫다고 거절을 했고 이게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 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기기는 했어도 이게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한국의 상황이라고 이거보다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한국은 이제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매우 강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거의 무한 책임을 느끼죠. 자, 한국에서 25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물어봤더니 무려 39%, 거의 40%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지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달 한 70만 원 정도 쓰고 계신데요. 그래서 39.2%는 이 돈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라고 하셨고 29.8%는 그 과정에서 자녀와 다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고, 빡빡한 삶에서 이 부모 모시랴 자녀 모시랴 참 힘드네요. 저희 집을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일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용돈을 받으려면 아버지 구두를 닦는다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살이 넘어서부터는 밖에서 일하는 것도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숙제를 하지 않고 바로 일하러 나갔죠.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 이 전단지를 돌리는 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일하기 힘드니 해 떠 있을 때 먼저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숙제하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11살, 12살 때부터는 일을 했어요. 뭐 크고 작은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새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뭐 식사 준비한다거나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또는 간단한 심부름을 하는 것들을 해서 용돈을 벌게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관점에서 보면 손자들한테도 용돈을 주시는데 공짜가 없어요. 예를 들면 현민이는 이제 수년 전에 검정고시 통과했죠. 그래서 용돈 받았고 혜민이도 검정고시 통과하고 용돈 받았죠. 그 다음에 올해 현민이하고 혜민이가 그 생존수용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받으면 그때도 용돈을 좀 받을 겁니다. 현민이가 가장 뿌듯하게 느꼈던 거는 작년에 2017년에 종이접기 강사가 되고 국가공인 자격증이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용돈을 좀 넉넉하게 주셨어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5세 이상 자녀를 둔 40대에서 60대 사이 부모 262명 중 몇 퍼센트가 아직까지 자녀와 함께 살거나 경제적 지원을 할까요? 답은 40%. 크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네요. 만성적인 취업난 때문에 청년 세대들에게는 좀 듣기 힘든 얘기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독립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는 뭐 본인에게도 좋고 부모님에게도 좋죠. 하기사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아이들이 어렸을 땐 뭘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일을 해서 용돈을 벌게 하고 이걸 반드시 금전출납부에 적어서 기록하게 함으로써 이 경제관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학이 전부가 아니다. 대학을 넘어서 그 다음을 좀 보게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공부해서 대학 갈 거니까 다른 거는 나한테 묻지 마세요. 이런 태도는 용납할 수 없죠. 당연히 집에서 이불 개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밥 먹을 식사 차려야 되고 심부름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용돈 벌면서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사회생활 잘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녀는 부모의 돈을 뺏으면 안 될 거고 또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경험을 뺏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윈윈이잖아요. 이거 잘 만들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